안녕하세요. 챕터 68 Hormones and Related Agents in the Therapy of Cancer 발표를 맡은 본과 1학년 홍영은입니다. 제가 발표할 범위는 1238페이지의 타목시펜의 테라퓨틱 유지스부터 1241페이지 풀베스트란트의 Toxicity and Adverse Effect까지입니다. 목차는 봐주시는 바와 같습니다. 우선 타목시펜의 테라퓨틱 유지즈, 그리고 톡시시티, 그리고 이어서 엔도크라인 레지스턴스에 대해서 발표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토레미펜에 대해서 짧게 알아본 후 풀베스트란트의 셀렉티브 에스트로겐 리셉터 다운레귤레이터, 그리고 메커니즘 오브 액션, 그리고 애드미, 그리고 테라퓨틱 유지즈, 이어서 톡시시티 앤 애드버스 이펙트에 대해서 발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발표하려고 하는 타목시펜과 토레미펜 그리고 풀베스트란트는 ER 플러스 유방암 환자들에게 사용되는 안티에스트로겐 치료제입니다. 여기서 ER 플러스 유방암이란 에스트로겐 리셉터 파지티브 유방암입니다. 제가 발표하는 새 치료제 이외에 아나스트로졸과 레트로졸 그리고 익제스테인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 앞 발표자의 발표 부분인데요. 앞에 발표자가 잘 설명하였겠지만 타목시펜의 작용 방법에 대해서 짧게 사진과 함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잘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에스트로겐 분자가 에스트로겐 리셉터와 결합하게 되면 에스트로겐 리셉터의 쉐이프가 변하게 되고 그 변함으로 인해서 코액티베이터와 반응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암은 발생하고 증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과정들을 블락하게 된다면 암의 증식이나 발생을 억제할 수 있겠는데요. 이를 위하여 타목시펜을 쓰게 됩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타목시펜이 에스트로겐 분자 대신해서 에스트로겐 리셉터와 바인딩하게 됩니다. 이러한 바인딩 때문에 에스트로겐 리셉터는 에스트로겐과 결합하지 못하게 되고 따라서 모양, 쉐이프의 변화도 얻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최종적으로 코액티베이터와의 결합이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왼쪽과 달리 타목시펜을 이용한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암의 생성과 증식도 어느 정도 억제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가 타목시펜의 작용 방법에 대해서 짧게 알아보았고요. 이어서 제 발표 부분인 테라퓨틱 유지즈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테라퓨틱 유지즈, 타목시펜은 하루 1회 구강 섭취를 통해서 섭취되어집니다. 에스트로겐 리셉터 파지티브 메타스테틱 유방암에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타목시펜은 에스트로겐 리셉터 파지티브 튜머 최초 제거술 이후에 남은 종양을 제거하기 위해 화학요법인 에주번트 치료에 사용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에주번트란 생체에 항원과 섞어서 투여하면 항체의 생성을 증가시켜 면역을 보다 효율적으로 성립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물질입니다. 타목시펜은 폐경전 여성의 에주번트 치료에 최소 5년간 사용된다고 합니다. 또한 폐경 후 여성에게도 사용되기도 하지만 폐경 후 여성 같은 경우에는 타목시펜보다는 AI가 더 선호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AI란 어로모테이스 이니비터로 어로모테이스 억제제입니다. 여기서 어로모테이스란 안드로겐을 에스트로겐으로 전환시켜주는 효소인데요. 이 효소가 난소에서 에스트로겐 합성을 한다고 합니다. 또한 어로모테이스는 국소 조직의 에스트로겐 생성에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어로모테이스가 유방 조직에서 활성을 나타내는 것이 인비트로에서 입증된 바가 있다고 합니다. 더욱이 어로모테이스가 가장 많이 발현되는 곳은 유방암 부위 자체와 그 주변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어로모테이스 억제제는
에스트로겐 합성을 억제함으로써 에스트로겐의 유방암 증시 효과를 감소시키고 있고, 그 결과로 에스트로겐 의존성 유방암을 치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앞서 표에 있던 아나스트로졸과 레트로졸, 그리고 익제미스테인이 대표적인 3세대 어로마테이즈 이니비터라고 합니다. 이는 에스트로겐 리셉터에 작용하는 타목시펜과는 다른 작용 양상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타목시펜은 10년 사용 또는 타목시펜을 5년 사용한 후에 AI를 5년에서 10년 사용하는 것이 유방암 환자들에게 대체적으로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에주번트 단독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에주번트 케모테라피 이후에 사용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폐경 전에 에스트로겐 리셉터 파지티브 유방암 여성의 에주번트 치료의 대안으로는 에스트로겐을 분비하는 기관인 난소의 기능을 억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으로는 난소 절제술이나 타목시펜과 AI를 조합한 GnRH 아날로그로 난소의 기능을 절제하는 것인데요. 이는 둘 다 에스트로겐을 만들어내는 난소 자체의 기능을 저하를 야기하여 결국엔 에스트로겐의 절대적인 수치를 낮춰줌으로써 유방암의 에스트로겐 자극을 줄여주게 됩니다. 또한 어린 여성이나 케모테라피를 받은 환자들의 재발률을 낮춰준다고 합니다. 또한 타목시펜은 유방암 발생률을 40에서 50% 줄여주는 효과를 보인다고 합니다. 타목시펜은 에스트로겐 리셉터와 바인딩하여서 효과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에스트로겐 리셉터 파지티브 유방암에만 효과가 있고 에스트로겐 리셉터 네거티브 유방암에는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이어서 타목시펜의 톡시시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혈관운동 증상, 즉 폐경기의 일과성 열감, 질 내변 수축, 생리불순, 외음부 소양증, 질 출혈과 분비물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러한 증상들은 폐경 후 여성에게서 더 극심화되어 나타난다고 합니다. 작용제의 일부분 때문에 타목시펜은 자궁 내막암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2년 이상 복용한 폐경 후 여성의 경우엔 자궁 내막암의 발생률을 증가한다고 합니다. 또한 타목시펜은 혈전증의 위험이 높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위험은 특히 고령자와 수술 시기 중에 매우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술 시에는 타목시펜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타목시펜은 흔하지는 않지만 백내장을 또 유발하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이는 시야를 좁게 만들어 레티날 디파짓을 유발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타목시펜이 내분비 요법이라 공통적인 부작용이 나타나는데요.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게 되고 이에 따른 체온 조절의 중추에 기능장애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안면 홍조가 따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어서 타목시펜의 엔도크라인 레지스턴스에 대해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타목시펜은 엔도크라인 테라피에 대한 내성이 종종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ER 익스프레션의 손실, 코레귤레이터 익스프레션의 변화 등의 멀티 메커니즘은 유방암의 엔도크라인 레지스턴스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스트레스 키네이즈나 GF-셀 키네이즈에 의한 호르몬과 무관한 에스트로겐 리셉터의 활성형, 특히 ER과 헐2의 크로스토크에 의해 유발되는 저항성의 원인이 된다고도 합니다. 에스트로겐을 이용한 테라피가 암세포에 에스트로겐 리셉터 익스프레션 돌연변이를 발생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 돌연변이는 호르몬 인디펜던트 활성을 하며 엔도크라인 레지스턴스 유방암 성장을 기여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어서 토레미펜에 대해서 발표를 해볼 텐데요. 토레미펜은 트라이페닐 에틸렌 데리베이티브 오브 타목시펜으로 타목시펜과 유사하며 임상적 효능과 안정성을 가진다고 합니다. 에스트로겐 리셉터 파지티브거나 수용체가 알려지지 않은 유방암에 사용된다고 합니다.
토레미펜은 아주 드문 경우에 QT 간격 연장 증후군이 유발된다고 하는데요. 이는 심장 박동 시에 QT 인터벌이 길어지는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토레미펜은 타목시펜으로부터 데리베이티브된 트라이페닐에틸렌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어서 발표하는 풀베스트란트의 구조입니다. 앞에 타목시펜이나 토레미펜과는 좀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풀베스트란트는 셀렉티브 에스트로겐 리셉터 다운 레귤레이터스인데요. 이를 줄여서 SERD라고 합니다. 이 SERD는 퓨어 안티에스트로겐이라고도 부르는데요. 풀베스트란트를 포함하고 여러가지 실험적 시험물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는 SERD는 셀렉티브 에스트로겐 리셉터 모듈레이터인 SERM과는 달리 에스트로겐 아고니스트 액티비티가 없다고 합니다. 풀베스트란트가 현재 유일하게 FDA에 승인된 SERD라고 합니다. 풀베스트란트는 싱글 에이전트거나 8-보시 사이클립과 콤비네이션 된다고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SERD의 대표적 약제인 풀베스트란트와 SERM의 대표적 약제인 타목시펜의 기전을 그림으로 나타내었습니다. 이는 그림만 본다면 유사하게 작용하는 듯 하지만 타목시펜은 AF2를 블락하여 에스트로겐 안타고니스틱 액티비티 하지만 일부 부분적으로 아고니스틱 액티비티가 남아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반면에 풀베스트란트는 AF2와 AF1 모두에 작용하게 됩니다.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AF1과 AF2는 전사를 제어하는 영역인데요. AF1 활성은 MAPK, 즉 미토겐 활성화 단백질 키나제 경로를 통해서 작용하는 성장 인자에 의해 조절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AF2 영역은 에스트로겐에 의해서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두 영역 모두 완전한 에스트로겐 작용제 활성을 위해서 활성되어야 하는 영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지금 약제가 타목시펜 같은 경우에는 AF2를 억제하고 있고 풀베스트란트 같은 경우에는 AF1과 2를 모두 억제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죠. 이러한 기전으로 이제 타목시펜과 풀베스트란트는 에스트로겐 작용제 활성을 억제하고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풀베스트란트는 에스트로겐 리셉터 자체를 언스테이블하게 만들어 아예 디그라데이션을 시키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어서 풀베스트란트의 메커니즘 오브 액션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풀베스트란트는 스테로이드성 안티에스트로겐인데요. 에스트로겐 리셉터의 높은 친화도를 보인다고 합니다. 이는 타목시펜의 100배 이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높은 친화도로 봤을 때도 타목시펜보다 더 좋은 효과를 보인다고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용으로 에스트로겐의 에스트로겐 리셉터 결합을 방해하는데요. 에스트로겐 리셉터와 결합하여 유방암 세포에서 에스트로겐 리셉터 단백질이 급속히 손실되도록 하고 에스트로겐의 효과를 억제한다고 합니다. 즉, 풀베스트란트는 에스트로겐 리셉터 단백질 그 자체를 급속히 손실을 시키게 되고, 그렇다면 이러한 손실된 에스트로겐 리셉터는 자연스럽게 에스트로겐과 바인딩을 못하게 되죠. 이러한 기전이 풀베스트란트의 작용 기전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에스트로겐 리셉터가 다이머라이제이션 되는 것을 막는데요. 풀베스트란트는 에스트로겐 리셉터의 익스프레션을 안정화시키거나 증가시키는 타목시펜과는 달리 세포 내에 에스트로겐 리셉터 분자수 그 자체를 감소시키게 됩니다. 에스트로겐 리셉터 메디에이티드 트랜스크립션 및
에스트로겐 디펜던트 진의 발현을 억제한다고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모두 다 풀베스란트가 에스트로겐 리셉터 자체를 다운 레귤레이터를 하여 결국엔 절대적인 에스트로겐 리셉터의 수를 줄이게 되고, 그에 따라서 에스트로겐이 그 에스트로겐 리셉터와 바인딩하는 것을 막는 기전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풀베스란트의 에드미의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에드미는 약자인데요. A는 absorption, 즉 흡수, 이어서 D는 distribution, 분포, M은 metabolism, 대사, 마지막으로 E는 excretion, 배설의 약어입니다. 우선 absorption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풀베스란트는 첫 달에 바이위클리하게 인트라머스큘러리로 부하량만큼 주입하게 됩니다. 그 다음 달부터는 한 달에 한 번씩 주입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용량으로 첫 달 안에 스테디 스테이트 레벨에 도달하게 된다고 합니다. 피크 플라즈마 컨센트레이션은 인트라머스큘러 애드미니스트레이션 7일 후에 도달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풀베스란트의 할프라이프는 약 40일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분포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리포필릭 드러그로 광범위한 조직으로 빠르게 분포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어서 대사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풀베스란트는 다양한 대사 경로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스테로이드의 대사와 비슷한데요. 스테로이드의 대사는 옥시데이션, 아로마틱 하이드록실레이션, 그리고 컨주게이션을 한다고 합니다. 풀베스란트의 대사 과정에 관여하는 CYP 아이소엔자임 중 CYP3A4가 주된 효소라고 합니다. 대사물질은 에스트로겐 활성을 나타내지 않으며 다만 17케토 컴파운드만이 풀베스란트의 약 22% 정도의 안티에스트로겐 활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배설인데요. 복용한 풀베스란트의 약 1% 미만이 소변으로 배설된다고 합니다. 이어서 풀베스란트의 테라퓨틱 유지제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타목시펜이나 AY와 같은 퍼스트라인 안티에스트로겐 테라피 이후에도 병변이 진행되는 호르몬 리셉터 파지티브 전이성 유방암을 가진 폐경후 여성에게 주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풀베스란트는 최소한 3세대 AI 아나스로졸만큼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CDK4/6 이니비터를 추가한 풀베스란트 치료가 디지즈 프리 서바이벌을 연장시켜 준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합니다. 이 말은 암세포 분열과 성장을 조절하는 세포주기 G1 주기에서 CDK4/6를 선택적으로 억제함으로써 암세포의 증식을 막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어서 풀베스란트의 톡시시티 앤 어드버스 이펙트에 대해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흔하게 일어나는 부작용으로는 우선 메스꺼움, 그리고 무력증, 페인, 그리고 폐경기의 일과성 열감, 관절통, 두통 등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환자의 10%에서는 주사 부위에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주사 부위에 통증을 일으킬 수 있고 감염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주사를 놓을 때 천천히 놓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제가 발표 준비를 한 레퍼런스이고요. 지금까지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